네, 이슈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할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사고 있기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물량을 받아내던 개인 투자자들 역시 서학개미라고 하죠. 또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이 같은 투자 행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미없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테마만 참 산발적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주 장세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형주 장세를 이끌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아마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근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환율적인 요인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적인 부분을 볼 때 이 다른 요인들을 다 제외를 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차손이 발생이 되니까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역발상 관점에서 뒤집어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려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어떤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환율이 다시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환차손이 아닌 환차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4월 28일 이후에 좀 외국인들이 그런 행동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소폭 매수했다가 또 매도를 늘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4월 28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대형주들을 한 업종을 주도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대형주들을 전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대차를 매수한다든지 기아를 매수한다든지 현대차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들어온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시장의 어떤 작은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질문이 타이밍상 정말 중요한 시점에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란지 불안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작은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이런 질문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 것인가? 그 부분은 아무래도 대외 리스크가 좀 완화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 대외 리스크가 좀 선반영이 되든지.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준의 빅스텝입니다. 빅스텝은 어쨌든 이번 주 FOMC가 열리게 되면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만큼 좀 빠르게 안정을 찾느냐 이게 중요한데 완전한 해소는 안 될 겁니다. 완전한 해소가 되긴 힘들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빅스텝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되느냐. 그러니까 악재로 있었던 영향력이 얼마만큼 빨리 떨어지느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외 악재가 좀 선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또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환율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기다리고 한번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올해도 어쨌든 여전히 18조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증시를 방어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중요한 건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또 투자를 쉬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투자가 최근에 좀 부진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대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학개미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탑금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에 한 77조 정도 됐는데 지금 한 63조 정도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증시 어떤 참여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지금 3조 가량 줄어든 19.7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업계획에 영향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또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어쨌든 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 어제까지 한 18조 가량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또 증시가 뭐 마냥 항상 안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증시가 좋아졌을 때 지금 들어온 매수 자금들이 좀 수익이 났으면 좋겠는데 반등 시 바로 매도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분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의 어떤 증시 상황을 봤을 때는 버티게 된다면 반드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좀 참고 좀 인내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판단이 된다라면은 조금 쉬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낭시가 나중에 좀 증시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때 다시 꼭 돌아오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기도 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 약세, PER, PER 등 이 투자 지표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PER은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PER이 남아공이나 필리핀보다도 이렇게 낮은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겠죠. 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증시 대내외 요인들, 요건들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 나온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후진국형인 뭐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지 그리고 물적 분할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물적 분할과 연관된 투자자들의 어떤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도 좀 대답이 나왔었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말 그대로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으로 많이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물적 분할 논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논란이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물적 분할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0%의 별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별도 법인을 통해서 이 사업부를 키워나간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별도 법인이 모든 이익이 모회사로 올라오기 때문에 단순히 물적 분할만 보게 된다면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쪽 기업도 예를 들게 되면은 뭐 구글 같은 회사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알파벳이 아시겠지만 유튜브 같은 자회사가 있지만 이런 자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100% 지분을 통해서 이 모든 순이익을 모회사 쪽으로 다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또 포스코도 있죠. 포스코도 이제 물적 분할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뭐 IPO를 진행하지 않겠다, 신규 상장을 진행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이 포스코란 지주회사가 있고 이 지주회사가 이 철강 부분에서 발생된 수익 부분을 100% 다 흡수를 할 수가 있다라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적 분할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주가 반대하기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부터가 좀 문제겠죠. 단지 이 물적 분할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소위 IPO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은 LG화학 주주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 배터리 부분을 분산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는 껍데기만 투자하는 것이야. 이렇게 상당히 논쟁이 많죠. 그러나 만약에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은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이 IPO로 진행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시장에서 나쁜 선례를 좀 남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적 분할은 이제 IPO를 한다. 이런 공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회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를 상장할 때 이게 악재가 안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악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악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물적 분할은 안 좋은 것이다. 왜 IPO를 진행하니까.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자회사 IPO를 진행하잖아요. 이전에는 카카오뱅크라든지 페이를 상장할 때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이제는 카카오 게임즈가 자회사를 상장하게 되면서 도리어 악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게 된다면 또 안 좋은 선례가 남겨진 상황이고 아마 이 물적 분할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숙제가 될 것이고 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소위 지분법 이익이라 그러죠. 간접적인 이익 분배권만 가져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투자자들을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좀 숙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회사 주주였던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익,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이 되겠죠. 수익률을 깎아먹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회사 주주들에 대해서 이 자회사에 대한 어떤 분할하는 신규 상장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신주인수권이라든지 그리고 공모주 청약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앞으로 이 물적 분할 후 IPO에 대한 어떤 논란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천적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자회사가 상장을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주주 환원책도 좀 미진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저평가의 이유는, 자, 실적은 그대로인데 코스피는 지수는 하락했다. 그래서 PR이 낮아졌다. 그러면 기업의 어떤 문제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히 주가가 하락했다는 부분들,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싸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또 지금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또 2달 뒤, 3달 뒤에는 또 어느새 지수는 또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저평가는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의 어떤 저평가가 나중에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가 여타 다른 증시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인수위가 이 110개 국정 과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실효성은 얼마나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가 내용을 못 찾는지 모르겠지만은 좋게 말하면 부족하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 주식시장을 떼놓고 말 그대로 기업만 보게 되면 기업 지배구조만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 공통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또 평가되는 요소가 이사회라든지 감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기업윤리, 매물 및 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공정 경쟁 이런 부분들인데 모르겠어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 경쟁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포함이 됐다라고 보는 것도 맞겠지만 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만족할 만한 어떤 국정 과제가 있었느냐? 이건 좀 없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양도세 폐지라든지 공매도 폐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건 단지 트레이딩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어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이런 부분은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담이지만 저는 공매도를 개인도 할 수 있게 좀 열어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 상승할 때 외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선물도 매도가 가능하고 옵션도 풋옵션 매수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시장이 하락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공정하게 무기를 주는 겁니다. 공정하게 무기를 주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공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공평하게 무기를 좀 제시를 하고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해서 좀 공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라든지 이 공매도 폐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여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순수하게 제 여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어떤 요인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좀 친기업적인 어떤 국정과제될까요? 규제 시스템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성장 지향형 산업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 기대를 했겠지만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은 3월 7일날 그 금융위원회에서 기업 지배 구조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그래도 앞으로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바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가져보자라는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받고 있다는 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그만큼 또 오를 만한 자리가 더 크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저희가 이제 5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공략주까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시장이 조금 바뀌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번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그리고 연준의 비스켓 배달 이런 부분이 조금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악재로서 어떤 영향이 떨어질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개별 종목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별 종목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뭐 정책 관련주라든지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도 아마 좀 변할 겁니다. 뭐 사료 비료에서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지뢰 제거 관련주들 그리고 뭐 전후 복구 관련주들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새롭게 변화가 되는 우크라이나 테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과 과제 중에서 그래도 주식시장에 바로바로 좀 영향 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원자력이라든지 그리고 로봇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마스크도 이제 이 노마스크도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워터스포츠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럴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도 일단 좀 시간을 두고 좀 보게 된다라면은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 금융 이쪽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IT도 마찬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이라든지 테마 이 속에서 조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관심이 있는 종목은 제 개인 관심 종목은 LG화학이라든지 제이준 코스메틱, 한소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을 한번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